대한민국 WBC 대표팀과 일본 WBC 대표팀의 라인업 포지션별로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수부터 시작합니다. 포수는 아시아 선수가 미국에 진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국 리그 선수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LG 트윈스의 박동원 선수, 한신 타이거즈의 사카모토 세이시로. 박동원이 더 좋다 이렇게 제가 단언할 순 없겠지만 공격력 쪽에서는 박동원 선수도 뭐 떨어지지 않는다. 박동원 선수가 한일전에서도 타카하시 히로토에게 홈런을 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보면 국제전에서 쉬어가는 타순이 아닌 한방 있는 포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일본의 사카모토 같은 경우는 일본 야구 문화 자체가 포수한테 굉장히 많은 수비적인 능력을 요구합니다. 수비 능력은 좋은 선수고요. 기록은 이제 타격 별로 안 좋아하는데 타율 대비 출루율도 나쁘지 않은 선수고요. MPB 자체가 투고 타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평균 이상의 타격을 보여준 포수다. 박동원과 사카모토 둘 다 성적이 좋은 팀의 투수진을 이끌고 있는 그런 포수들이다. 1루수로 넘어갑니다. 문보경하고 오카모토 카즈마를 제가 뽑아봤는데 공통점이 지난해 두 선수는 소속팀에서 3루수를 주로 봤던 선수죠. 근데 대표팀에서는 아마 1루수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3루를 못 봐서 1루수로 나온 게 아니라 3루도 잘 보지만 1루수도 잘 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오카모토 같은 경우는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 소속입니다. 좀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경기 나오지 못했죠. 자, 69경기 나왔는데 홈런이 15개예요. 타격 능력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데려갔다. 많이 만나본 선수가 좀 아니거든요. 좀 많이 경계를 해야 되고 전력 분석을 좀 해야 되는 타자는 아닌가. 문보경 선수는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국제전에서 어마어마한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안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3루 수비, 1루 수비도 괜찮은 선수고 출루율을 바탕으로 하는 괜찮은 타격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 2000년생으로 나이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제전에 좀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번 대회에서 뭔가 브레이크아웃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컨디션이 만약에 안 좋다, 위트컴을 1루로 쓰는 거 정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빠릿빠릿하게 센스있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벤치에서. 자, 2루수는 이제 우리도 메이저리거가 있습니다. 김혜성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 기록입니다. 서번트 상으로는 운이 좀 따른 기록이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170타석이나 경험을 해봤던 거는 아시아권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의외로 김혜성도 국제대회 때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막힌 혀를 뚫어준 역할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는 2루수만큼은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도 수비를 상당히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요코하마 베이스타스의 캡틴 마키슈고인데 국제대회에서 우리한테 좀 많이 아픔을 줬습니다. 박빈 선수에게도 홈런을 때리기도 했었고요. 항상 20홈런 이상을 보장하는 2루수거든요. 2루수가 20홈런 넘게 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니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외로 마키슈고가 타격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김혜성이 수비는 마키슈고보다 더 괜찮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종합적으로 보면 2루수만큼은 전혀 밀리지 않을 것 같다. 3루수에는 또 한 명이 이제 메이저리그 진출자가 있죠. 무라카미 우레타카 그리고 노시환 선수를 제가 꼽아봤는데, 무라카미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많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56경기에 홈런 22개를 때렸습니다. 거의 뭐 50홈런을 넘길 정도의 페이스였는데 메이저리그 기준으로 무라카미 같은 경우는 파워를 거의 만점에 가깝게 평가를 받는 선수입니다. 이승엽 감독의 56홈런 기록을 깬 선수도 바로 이 무라카미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쪽에 노시환 선수인데요. 3루수는 우리 쪽에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가장 많기 때문에 컨디션에 따라서 바꿔가면 되지만 일단 노시환 선수를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대회 때 노시환 선수가 본인에게 있는 저평가를 한번 좀 날려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일본 프로야구를 때려 부순 무라카미보다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전 경기를 다 출전하면서 계속해서 3루수 풀타임을 출정했고 성적도 나쁘지 않은데 유독 평가를 좀 못 받아요. K베이스볼 시리즈 때는 좀 아쉬운 건 맞거든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APBC처럼 잘 쳤던 그런 시리즈도 분명히 있거든요. 분노의 홈런을 한번 때려봤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한일전 좋은 결과가 있었을 때를 보면 어떻게든 좀 비비고 하다가 홈런 한 방으로 경기를 딱 잡아버리는 그런 경기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노시환 같은 선수들이 홈런을 한 방 때려주는 거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격수 쪽인데 겐다 소스케와 김주원 선수인데 기록을 보면 2025 시즌이 유독 못 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격수 WR이 항상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걸 다 수비로 쌓아가는 선수니까 아시아 최고의 유격수 수비를 가지고 있고 메이저 리거들하고 비교해도 수비가 안 떨어지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선수고요. 겐다 소스케는 지난번 WBC 때도 그렇고 거의 일본의 모든 국제대회 때 주전 유격수를 받기 때문에 2025 시즌 성적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수비가 가장 좋은 선수를 빼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김주원 선수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내야 중에 유일하게 유격수가 전문이다 싶은 선수는 김주원밖에 없거든요. 한일전에 이미 타이세이에게 홈런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하겠지만 타격적인 측면으로 김주원이 한번 겐다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김하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던 거는 한일전 같은 경기 때 잘했기 때문이거든요. 김하성 선수가 했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원 선수가 이번 대회를 통해서 국제 무대에서 통하는 선수인 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외야는 이제 메이저 리거들입니다. 좌익수 쪽에는 우리는 저메이 존스, 그리고 일본은
있는 보스턴 레드삭스의 요시다 마사타카가, 저는 오늘 이제 좌익수의 요시다, 우익수 쪽에 스즈키 세이야 이렇게 뽑았거든요. 요시다도 그렇고 스즈키도 그렇고 2025 시즌에 가장 많이 소화한 포지션은 지명 타자입니다. 수비를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은 아니에요. 요시다도 그렇고 스즈키도 그렇고. 어쩌면 일본 라인업의 약점 중에 하나가 외야 수비일 수도 있겠다. 우리도 마찬가지긴 해요. 저메이 존스하고 안현민 이 두 선수를 안 쓸 수 없습니다. 근데 중견수 이정우 선수도 수비형 중견수라 보긴 힘드니까 양 팀이 좀 약간 같은 느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메이 존스 같은 경우는 좌완 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록 자체가 거의 대부분 좌완을 상대로 나온 기록입니다. 만약에 우리를 상대로 키쿠치를 내거나 린위민을 낸다, 저메이 존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기회를 못 받았다 뿐이지 우완 상대로 타율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대회 때 우완 상대로 한번 때리고 메이저리그한테 본인을 보여주고 싶은 건 있을 것 같아요. 요시다 같은 경우는 지난해가 슬럼프였죠. 부상도 있었고 매우 안 좋았는데, 그래서인지 이번 대회 때 좀 자존심을 좀 회복하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메이저리그 진출이 확정되고 나서 2023년 WBC 때 뛰었거든요. 멕시코전 추격의 3런을 포함해서 상당히 잘했으니까 그때 모습을 한번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견수 쪽으로 또 한번 모리시타가 나올지 곤도겐스케가 나올지 이건 좀 지켜봐야겠지만, 한신에서는 중견수를 보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지난해 성적이 확 치고 올랐죠. 중견수를 볼 수 있는 툴 정도는 있습니다. 말도 빠르고 펀치력도 있고 어깨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리시타 선수를 한번 꼽아봤고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 선수, 샌프란시스코 기준으로 보면 이정후 선수가 가격 대비 활약은 많이 좋진 않았다.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 WRC 플러스 107을 기록했다. 그것도 규정 타석을 채우면서. 솔직히 말하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게 요시다도 못했던 거예요. 그거는 DH였는데 적어도 이정후 선수의 기록은 무시할 수 없다. 지난번 한일전에서도 좋은 타격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만약에 이번에 전문 중견수를 안 쓴다면 두 선수 모두 수비적인 측면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포지션이다. 우익수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즈키 세이야와 안현민 선수를 꼽아봤습니다. 스즈키 세이야는 아마 오타니하고 동시대에 나오지 않았다면 일본에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을 것이다. 메이저리그에서 홈런 20개 넘게 때리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3년간 계속해서 타격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메이저리그에서. 일본 타선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선수다. 소속팀에선 거의 DH로 나왔지만 역시 오타니의 존재 때문에 여기선 우익수로 나오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안현민 선수입니다. 안현민 같은 경우는 약간 신개념 괴물이다. 힘 좋죠. 타구 속도도 빨라요. 그런데 그렇게 삼진이 많지 않고 볼넷을 골라나가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율 대비 출루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중계하면서 놀랬던 거는 이틀 연속으로 홈런포를 때려내더라고요. 통하는 문화 국제전에서도 스즈키 세이야도 참 대단한 기록을 보여줬는데, 안현민도 언젠가는 저런 선수가 되길 바라고 이번 국제대회 때 젊은 피의 무서움을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DH 쪽인데 사실 미국도 일본하고 비교하면 지명타자는 못 이겨요. 일본은 지명타자 포지션만큼은 세계 최고니까. 자, 그래도 김도영 선수도 국제대회 때 일본의 최고 투수 중에 한 명이었던 리반 모이넬로라고 쿠바 국적의 일본 투수가 있는데, 그 선수에게 말루분을 때려내기도 했었으니까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풀타임을 못해서가 문제였지 타격 실력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어쩌면 김도영이 한번 1번 타순으로 나와가지고 한번 이끌어보는 역할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몸 상태 좋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일본은 오타니 쇼헤이인데 투수를 하면서도 이런 기록을 했으니까 오타니의 타격이 한층 더 진화했다. 2년 연속으로 홈런을 50개 넘게 때렸고요. 메이저리그 최고의 타자 중에 한 명이 일본에 있으니까 꼭 승부를 안 해도 되거든요. 투아웃 주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어렵게 승부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야수 쪽도 일본이 우위인 건 사실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밀리진 않는다. 우리도 나름대로의 경쟁력 있는 야수들이다. 기죽지 말고 잘 싸워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